여러분, 혹시 믿으시나요? 수십 년 전에 작은 선행이 마치 씨앗처럼 묻혀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기적 같은 꽃으로 피어나는 일 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상견례 자리에서 갑자기 터져나온 한 여인의 오열. 그 눈물 뒤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이 두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는데요. 지금부터 여러분을 눈물바다로 이끌 이 믿기 어려운 실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강남의 한 카페에서 김민준 씨와 박지영 씨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청첩장 샘플들과 결혼식장 팸플릿들이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고 두 사람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여보, 이 청첩장 어때? 너무 화려하지도 않고 깔끔하지 않아? 지영 씨가 연분홍색 청첩장을 들어보이며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그녀의 손을 살짝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좋네. 우리 스타일이야. 그런데 진짜 실감이 안 나네. 우리가 정말 결혼한다니. 나도 그래. 꿈만 같아. 지영 씨의 눈가에 행복한 눈물이 살짝 맺혔습니다. 근데 상견례 때 우리 엄마가 너무 긴장하시더라. 어제 밤에도 뒤척뒤척 하시면서 뭘 입을지 고민하시고.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야. 어머니가 어제부터 한정식집 메뉴까지 다 알아보시더라고. 민준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올 상견례는 단순히 양가 부모님이 만나는 자리일 뿐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질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한편 지영 씨의 어머니 최영애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온통 내일 있을 상견례 생각뿐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떠난 조용한 식당에서 그녀는 문득 멈춰서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영희야,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남편 박철수 씨가 다가와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니야, 그냥. 우리 지영이가 정말 좋은 집안으로 시집 가는 것 같아서 감회가 새로워. 영애 씨는 이렇게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 깊숙한 곳에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어려 있었습니다. 사실 영애 씨는 며칠 전부터 이상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자꾸만 떠올랐는데 특히 영호 오빠라고 불렀던 그 아이의 얼굴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달래고 있었죠. 같은 시각, 민준 씨의 부모님인 김영호 씨와 이정숙 씨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일 상견례 때 뭔가 특별한 선물 준비할까요? 정숙 씨가 물었습니다.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뭔가 정성스러운 걸로. 아, 그러고 보니 예비 사돈 성함이 최영애 씨라고 했죠. 영호 씨가 잠깐 생각에 잠겼습니다. 네, 왜요? 아는 분이세요? 아니에요. 그냥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이름이라서. 영호 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영호 씨에게도 최근 들어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자주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특히 자신이 영희야라고 부르며 밥을 나눠주었던 그 작고 여린 아이의 모습이 유난히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일 만날 예비 사돈과 연관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두 집안 모두 내일의 만남을 평범한 상견례로만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톱니바퀴는 이미 돌기 시작했고 놀라운 진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오후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집 별실. 두 가족이 마주 앉은 순간이었습니다. 민준 씨와 지영 씨가 가운데에 앉고 양옆으로 각각의 부모님들이 자리했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 서로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호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호 씨가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야말로 최영희.
영애 씨가 대답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영애 씨의 목소리가 갑자기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영호라는 이름, 그리고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영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영애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이미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조용히 흘러내리던 눈물이 점점 거세져 결국 소리내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왜 그러세요? 지영 씨가 황급히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영애 씨는 고개를 숙인 채 계속 흐느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철수 씨는 아내의 등을 쓸어주며 진정시키려 했고 영호 씨 부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난처해했습니다. 민준 씨와 지영 씨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리둥절해했죠. 혹시 몸이 아프신 건 아니시죠? 정숙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순간 영애 씨의 머릿속에는 수십 년 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추위에 떨며 배고픔을 참던 어린 시절, 아버지의 폭력에 숨어있던 무서웠던 밤들, 그리고 따뜻한 밥 한 그릇을 건네주던 그 소년의 손길. 영희야, 많이 배고팠지? 이거 먹어. 어린 영호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영애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50년 넘게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감사함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영호, 오빠. 영애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네, 뭐라고 하셨나요? 영호 씨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영애 씨는 대답 대신 더욱 세게 울기만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 눈물 뒤에 어떤 깊은 사연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거든요. 식당 안은 영애 씨의 흐느낌 소리만 들렸고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영애 씨의 흐느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철수 씨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계속 달래보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영희야, 진정해. 무슨 일인지 말해봐. 철수 씨의 목소리에도 당황함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 혹시 어디 아프신 거예요? 병원에 가실까요? 지영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영애 씨는 고개만 저을 뿐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계속해서 김영호 씨에게 고정되어 있었고 그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김영호 씨도 점점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영애 씨가 자신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 단순한 낯선 사람의 시선이 아니었거든요. 어디서 본 듯한, 아니 분명히 알고 있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혹시 저를 아시는 건가요? 영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영애 씨의 울음이 더욱 격해졌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떨며 흐느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영애 씨가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민준 씨와 정숙 씨도 심각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감정의 복받침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어머니,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정숙 씨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애 씨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이제 결심 같은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잘못하신 게 아니라. 영애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너무 감사한 일이라서. 감사하다고요? 영호 씨가 더욱 의아해했습니다. 네. 정말 꿈 같은 일이에요.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이야. 영애 씨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영애 씨는 한 번 더 깊게 숨을 쉬고는 김영호 씨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영호 오빠, 저 정말 영희예요. 어린 시절. 그 영희. 이 말이 나오는 순간 김영호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도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영희. 영희라고 했나요? 김영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영희 씨를 더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네. 영호 오빠. 기억나지 않으세요? 시골. 그 작은 마을에서 영애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김영호 씨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거든요. 가난한 옷을 입고 항상 배고파했던 작은 소녀, 자신이 몰래 밥을 가져다 줬던 그 아이. 설마, 정말 그 영희가. 영호 씨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맞아요. 정말 맞아요. 영애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이정숙 씨와 박철수 씨, 그리고 민준 씨와 지영 씨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뭔가 엄청난 인연이 있다는 것만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시절을 기억해 주셨다니. 영애 씨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오빠 아저씨, 아주머니께서 저희 모녀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살았어요. 김영호 씨의 머릿속에 어린 시절의 장면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께서 새벽부터 나무를 해다가 팔러 다니시던 모습, 어머니께서 이웃집 아이들까지 챙기시며 따뜻한 밥을 지어주시던 모습들이 말이죠. 특히 영호는 영희라는 작고 여린 아이가 너무 안쓰러워서 자신의 밥까지 나눠주곤 했었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배고픈 친구를 도와주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것이 이렇게 큰 의미였다니. 영희야. 영호 씨가 어린 시절처럼 그녀를 불렀습니다. 정말, 정말 고생 많았구나. 그 어린 나이에. 영애 씨는 이제 과거의 이야기를 시작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50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정말 어려웠어요. 아버지는 술과 도박에 빠져서. 영애 씨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집에는 먹을 것도 없었고 어머니는 매일 맞으시고 저는 너무 어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영애 씨의 얼굴에는 어린 시절의 고통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호 오빠네 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영애 씨가 감격에 겨워 말을 이었습니다. 정말 천사 같으셨어요. 저희가 굶을 때마다 쌀을 가져다 주시고 영호 오빠는 자신의 밥까지 저에게. 김영호 씨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의 영희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영희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영호 씨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더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어린 마음에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어. 아니에요. 영애 씨가 급하게 손을 저었습니다. 오빠와 아저씨와 아주머니 덕분에 저희가 살 수 있었어요. 정말 생명의 은인이세요. 영애 씨는 더 깊은 과거의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그때의 아픔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어요. 아버지의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영애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에 빨간 딱지가 붙고 빚쟁이들이 매일같이 찾아와서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이야기에 마음 아파했습니다. 특히 김영호 씨는 자신이 알지 못했던 영희의 참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제 어머니가. 영애 씨가 흐느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매일 맞으시면서도 저만은 지키려고. 그러다가 어느 날 밤, 그날 밤도 아버지가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오더니 이번에는 저까지. 영애 씨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감싸시면서 이제 안 되겠다.
영희만은 이런 꼴로 살게 할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김영호 씨와 이정숙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린아이가 그런 폭력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그날 밤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영애 씨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집을 나왔어요. 그때 제 나이가 겨우 8살이었는데, 8살에 정숙 씨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네. 어머니와 저 둘이서 밤중에 도망치듯 마을을 떠났어요. 영애 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때 영호 오빠네 집 앞을 지나가면서 영애 씨가 김영호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싶었어요. 저에게 그렇게 잘해준 오빠를. 하지만 너무 급해서. 김영호 씨는 그 순간 어린 시절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영희가 보이지 않았고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이 영희네 집이 야반도주했다고 수군거렸던 기억이 말이죠. 그 후론 소식도 몰랐어요. 오빠가 어떻게 지내는지, 결혼은 했는지, 건강한지 영희 씨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감사했어요. 그 힘든 시절에 보여준 따뜻함을. 영희야. 김영호 씨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일어났습니다. 그는 영애 씨의 앞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정말 미안해. 그때 더 적극적으로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어린 마음에 그게 다라고 생각했어. 영호 씨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내 소식을 들으시면 무척 기뻐하실 거야. 영희가 이렇게 씩씩하게 자라서. 모든 사람들이 이 감동적인 순간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50년 만에 이루어지는 재회,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깊은 사연에 마음이 뭉클해졌거든요. 김영호 씨는 영희 씨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과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영희야, 정말 고생 많았어.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일을. 영호 씨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니에요, 오빠. 오히려 제가 감사해요. 영애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오빠네 집에서 받은 사랑이 있었기에 그 힘든 시절을 버틸 수 있었어요. 이정숙 씨도 자리에서 일어나 영애 씨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영애 씨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사돈 어른, 정말 강하게 사셨네요. 존경합니다. 정숙 씨의 목소리에도 감동이 묻어났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께서 그런 선행을 베푸셨다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박철수 씨는 아내의 과거를 듣고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아내가 이런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았다는 것을 이제야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영희야, 왜 이런 이야기를 지금까지? 철수 씨가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이미 지난 일이라고 생각했어. 영애 씨가 남편을 바라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은인의 아들을 만나게 되니 정말 꿈 같아요. 김영호 씨가 박철수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돈 어른, 영애 씨를 정말 잘 보살펴 주셨군요. 이렇게 훌륭한 분으로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영희가 저를 변화시켰어요. 철수 씨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준 씨와 지영 씨는 부모님들의 놀라운 인연에 깊이 감동받고 있었습니다. 지영 씨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가 왜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감사하며 사시는지. 민준 씨도 김영호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따뜻한 마음이 이렇게 큰 인연을 만들어냈네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제 우리는 단순한 사돈이 아니야. 영호 씨가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래된 인연으로 맺어진 정말 특별한 가족이 된 거야. 영애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정말 기적 같아요.
제 딸이 은인의 아들과 결혼하다니. 이보다 더 완벽한 인연이 어디 있겠어요. 상견례 자리는 이제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었습니다. 두 집안을 잇는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50년 전부터 이어진 깊은 인연의 완성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 순간 그들은 운명이라는 것이 정말로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몇 달 후 민준 씨와 지영 씨의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호텔의 웅장한 결혼식장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가득 장식되어 있었고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로비 한쪽에서는 김영호 씨의 부모님, 즉 신랑의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하객들을 맞이하고 계셨습니다. 두 분 모두 구순에 가까운 나이셨지만 손자의 결혼식이라 기운을 내어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날이네. 신랑 친할아버지께서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이가 좋은 사람 만나서 다행이야. 그러게 말이야. 며느리 될 아이도 착하고 예쁘더라. 신랑 친할머니께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입구 쪽에서 천천히 걸어오는 세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맨 앞에서는 신부의 할머니가 딸 영애 씨와 사위 철수 씨의 부축을 받으며 조심스럽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신부 할머니는 80이 넘은 나이였지만 손녀의 결혼식이라 억지로 몸을 이끌고 나오신 것이었습니다. 신랑 친할아버지께서 그 모습을 보시더니 갑자기 몸을 떨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보, 저분, 혹시 친할아버지께서 할머니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신랑 친할머니께서도 그 방향을 바라보시더니 놀라서 손으로 입을 막으셨습니다. 맞아요. 영희네 어머니. 친할머니께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신부 할머니도 멀리서 두 분을 발견하고는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분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김시댁, 어르신들, 정말 맞으시죠? 신부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족이 서로를 향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50여 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영희 엄마, 정말 살아계셨군요. 신랑 친할아버지께서 신부 할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정말 어떻게 지내셨어요? 덕분에 살았습니다. 신부 할머니가 흐느끼며 대답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영희와 함께 이렇게. 신랑 친할머니께서 신부 할머니를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아이고,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영희는 어떻게 지냈어? 그때 영애 씨가 앞으로 나와 두 어른께 깊이 인사드렸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 정말 잊지 않고 살았어요. 평생 감사했어요. 영희 씨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신랑 친할아버지께서 영희 씨를 일으켜 세우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영희.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정말 자랑스러워.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됐네. 신랑 친할머니께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식장 로비는 감동의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지나가던 다른 하객들도 이 장면을 보며 함께 울었습니다. 진정한 인연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거든요. 김영호 씨와 이정숙 씨, 그리고 민준 씨와 지영 씨도 이 감동적인 재회를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정말로 운명적인 인연으로 맺어진 특별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지영 씨가 아버지 철수 씨의 팔에 기대어 버질로들을 걸어가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신랑 민준 씨는 제단에서 새 신부를 기다리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객석에는 두 가족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영애 씨와 김영호 씨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그 옆에는 신랑 친할아버지, 친할머니와 신부 할머니가 함께 앉아 계셨습니다. 정말 예쁘다. 신부 할머니께서 손녀를 바라보며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우리 민준이도 정말 잘생겼어.
신랑 친할머니께서 손자를 바라보며 뿌듯해하셨습니다. 결혼 선서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준 씨와 지영 씨는 서로를 바라보며 진심 어린 맹세를 나눴습니다. 지영아, 너와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우리 부모님들의 인연처럼 우리도 영원히 함께하자. 민준 오빠,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었다는 걸 이제 알겠어요. 평생 사랑할게요. 결혼식이 끝난 후 피로 연장에서는 더욱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양가 가족들이 한 테이블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영희야. 신랑 친할아버지께서 영희 씨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됐구나. 앞으로는 외롭지 않게 자주 만나자. 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영희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영호 씨가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심으신 사랑의 씨앗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네요. 그러게 말이야. 영희 씨도 잔을 들었습니다. 50년 전에 그 따뜻함이 오늘 이 순간을 만들어줬네요. 모든 사람들이 잔을 들고 건배했습니다. 영원한 가족을 위해. 시간이 흘러 피로연이 끝날 무렵 두 가족은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신랑 신부를 중심으로 양옆에는 부모님들이 그리고 가장 바깥쪽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서셨습니다. 사진작가가 말했습니다. 자, 모두 행복한 표정으로. 하나, 둘, 셋.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결혼 기념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50년에 걸친 인연의 완성을 기념하는 역사적인 사진이었죠. 영희 씨는 김영호 씨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영호 오빠, 정말 감사해요. 그때의 그 따뜻함이 오늘 이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김영호 씨도 영희 씨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당신들이 베푸신 사랑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어요. 결혼식장을 나서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행복함이 가득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단순한 사돈 관계를 넘어 깊은 인연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몇 년 후 민준 씨와 지영 씨에게는 예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은호였습니다. 은혜의 은자와 영호의 호자를 따서 지은 이름이었죠. 영희 씨는 손자를 안고 김영호 씨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이 아이가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이어받아 살았으면 좋겠어요. 김영호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 아이도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베풀며 살게 될 거야. 그게 우리 가족의 전통이니까.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과 나눔의 가치를 알려줍니다. 때로는 우리가 베푼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희망이 될 수 있고 그 희망이 다시 기적 같은 인연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들도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계신가요? 어린 시절 누군가에게 받았던 작은 친절, 혹은 누군가에게 베풀었던 따뜻함이 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아름다운 인연으로 다시 만날지도 모르니까요.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공간이 달라도 진심으로 베푼 사랑은 반드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일가족의 이야기가 증명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그 친절이 언젠가 여러분에게 기적 같은 인연을 선사할지도 모르니까요.